지시했건 실행범은 황교안으로 보이고 그 황교안에 의해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자들, 한민구라든지 이런 자들이 최근에 사드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. 하다 안 되니 롯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롯데와 골프장 부지를 교환하고 거기에 지금 철조망을 치고 사드 배치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. 심지어 5월 달에 한 개 포대를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까지 엄청나게 빠릅니다. 근데 뭘 믿고 일어나 혹은 뭐 어떤 똥줄이 타길래 일어나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어쨌든 사드 문제는 지금은 홀드하고 다음 정권 때에 국민적으로 다시 논해보자라는,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해보자라는 걸로 지금 보류, 홀드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, 그랬거나 말았거나 기차는 달린다라는 식으로 뭐 대선, 벚꽃 대선이 치러지든 말든 5월까지 뭐 그냥 포대를 들여온다, 여기까지 지금 저들은 일사천리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.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이럴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 뭘 믿고 내지는 뭔 똥줄이 타길래,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똥줄 타는 이야기를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뭔가를 이미 선 입금 받아놓거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요? 라는 것도 있고,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정권이 바뀌어 봤댔자 사드는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의심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에요, 어떤 그런 식의 약점, 선입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. 그 국민의 뜻인 이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도 만약에 어떤 디베이트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걸 도려왔다면 핑계댈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. 사드를 배치하고 싶으나 상황이 이러하니 너도 보고 있지 않냐. 잠깐만 보류해줘.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그 더군다나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냐 같은 논란도 있었고요. 근데 이 탄핵 정국에서도 밀어붙이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, 문제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. 롯데는 왜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승인했느냐, 이거에 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. 우리 생각은 롯데에 중국에 벌려놓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왔는데요. 맞아요. 롯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중국 사업은 얼마 안 돼서 잘라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은.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거 봐야 겨우 몇 조 원대인데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총수의 구속을 막았다,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강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될 문제예요? 지금 몇 조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그게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, 한편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이거를 뭐 국가적으로 물어줘야 될 일은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, 뭐 태평양 뭐 로펌에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해주었다라고는 하는데, 어쨌든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롯데가 대중국 사업에서 처맞은 어떤 그런 불이익 등등을 국고로 메꿔야 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. 매우 유효한.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롯데 입장에서는 만일에 지금 있는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롯데 지배 구조 안에 들어있는 1%라도 있을 거예요.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속해서 들어와 있는 펀드나 뭐 어떤 그 조직 안에 그 구멍이 있을 거라고요. 걔네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있는 롯데는 다국적 기업이잖아요. 그리고 본사가 지금 일본 안에 있고 대부분 개인 주식으로 다 일가 소유로 다 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,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펀딩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을 받아놓고 있단 말이야. 그 주주 안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미국이나 유럽계 주주가 한두 주주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우리의 국가정책인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있는 사업을 한 9조 원을 말아먹었고, 그로 인해서 얻어야 될 수익도 한 5조 원 말아먹었으니 한 14조 원 정도 해줘야 되겠는데 라는 소송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롯데만 손해를 보면 롯데는 그걸로 끝일 수 있는데요. 롯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아버리는 게 문제예요. 예,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, 저도 이제 아까 진미님 얘기 좀 이어가 보면, 그러니까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면 당일날 사드 부지를 교환하자마자 철조망을 헬기로 운반했어요, 군이. 그래서 긴급하게 작전을 투입해서 철조망을 치는데, 성주 시민들이 그 철조망, 헬기로 나르는 철조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
아연 실색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모습이 너무 일단 진짜 상상을 못 하겠네. 헬기에 철조망을 싣고 다니는. 예, 짠합니다.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. 눈물 날라 합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라고 저도 주말에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. 우리 방송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지? 우리 군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왜 우리를 억압하지? 탄압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은 돈입니다. 커미션 아니면 저게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미 뒷돈을 다 처먹었다. 처먹어서 어떻게 뒤치닫기를 하는데 아니라면 이제 조공의 문제가 있다. 사드 조공이다 난. 조공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서 군인들이 왜 저럴까라고 해보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지금 우리 앞에 중국 전문가가 있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세요. 지금 중국이 보복을 얼마만큼 단행할지 그리고 보복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그 보복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아예 해제시켜버릴 만큼의 중국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버린다면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. 한규환이 이놈의 새끼가 또는 한민구 이 아이들이 주장하는 사드를 배치하면 정확한 키워드입니다. 핵미사일의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거야. 북한에. 아이씨.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.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도와주는 게 소수이고요. 대부분의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중국과 경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핵을 더 많이 만들어 버려.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의지를 꺾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꼴이야. 왜 그러냐면 남한이나 여기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.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고. 그런데 이제 명분이 생긴 거야. 중국은 경제 제재에 나 못해. 니네들 새끼야 내 코앞에다가 X밴드 설치해놓고 무슨 놈고 북한을 내가 하라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과 더 공고하게 지금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북한은 핵을 더 만들어. 예. 그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대한민국 국군 수장, 국무총리,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고 있다라는 게 미쳐버리겠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. 성질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드 이야기는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한국에 쏠 핵미사일은 고고도로 쏠 이유가 없다.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해요?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요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드로 맞아가야 될 미사일이 아니다. 그게 첫 번째인 거고. 두 번째는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다는 핑계로 사실은 중국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중국 감시 또는 네. 중국의 핵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를 뻔뻔히 드러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황교안이라든지 한민구를 제외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북핵용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지금 실제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서 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오늘자 모든 언론 매체 안에서 탑 기사들이 사드 얘기고 SNS 안에서 사드에 관련된 토론방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인 가게들이 문을 접기 시작했고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 홈페이지가 쇼핑몰에서 사라지거나 롯데 뭐 면세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뭐 이런 류의 사태들이 계속 이어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일 가능성이 크고요. 중국 정부는 준 단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준 단교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. 각 상대방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돌아가야 돼요. 단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보내야 된다고. 안 나가고 있으면 얘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고 돼버리면 얘들을 다 찾아내갖고 수용소에 몰아 넣어야 돼요. 자발적으로 안 나가면. 지금 우리가 이재용이 구속이 안 되니까 환호했던 보수단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롯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롯데 하나의 그 결정 때문에 다른 기업들, 대기업 포함 다른 기업들이 장사를 아예 못 해먹게 생겼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일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들이 옹호해야 되는 것이 정권인지 아니면은 대기업들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거든요. 저쪽 입장이라는 게. 지금 계속 우리가 보도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류 관련한 콘텐츠는 TV 아예 출연 금지를 시켜버렸어요. 그 정도니까. 아니 한국 상품을 전부 시장에서 걷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 정식 수입을 돼갖고 들어간 제품은 중국 안에 깔린 전체 제품 중에 글쎄요 10%도 안 됩니다.
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따리로 들고 들어가든지 뒷구멍으로 들어간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을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? 이거 수입 면장 있어? 허가 있어? 이런 이유로 때려 잡아가지고 그 한국 물건을 파는 가게들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. 그럼 한국 제품이 전혀 수입이 안 되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들여와봐야 팔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업자가 아예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야, 한국 제품을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가 무역을 막았다든지 뭐 한국산 물건을 수입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예 소비를 못하게 때려 잡아버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거꾸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뭐 해산물이라든지 식품 종류들 많잖아요. 그 개들이 문 닫을까요? 안 닫아요. 왜? 어차피 그거 닫아버리면 그거 파는 농민들이 손해보니까 결국 자기네 건 계속 팔아먹게 우선 놔두고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고 있던 물건들 작년 한 해만 딱 대중국 수출 30% 이상 줄었거든요. 올해는 거의 80% 이상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. 예, 지금 관광객도 수도 지금 줄인다고 급감하고 하고. 있죠. 예, 급감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의 박근혜 관료들은 제 표현에 의하면 식민지 국가, 지배 국가인 미국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. 아, 니네 빨리 사드 가, 새끼야. 내가 커미션 줬잖아. 이렇게 하면, 야, 지금 한국이 사드 배치할 때냐.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좀 봐주라. 다음 정부에 좀 해봐라. 이렇게 해서 자기 모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3개월을 못 기다립니까? 지금, 아니면 13일까지라도 좀 기다려달라. 헌재가 만약에 하면 그 이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, 안 되면, 이렇게라도 지금 자기를 자기 방어를 좀 할 수 있고 쓱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한국의 정치적인 급변한 상황이 그래 그럼 좀 오버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중국과 경제적인 이득을 실익을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그 전에 중국과 북한에 앞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뭐 중국과 관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해요. 찌라시님 얘기한 것보다 실제로 더 심각한 관광객 줄이거나 또는 면세점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롯데를 내려버린다는 겁니다. 지금. 그리고 지금 오늘도 소식이 들어온 게 롯데 사탕을 다 불허해버렸다는 겁니다. 수입을 지금.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경제의 위기가 지금 5월 경제위기 설이 나오고 있는 이걸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 하나로? 그러니까 커미션설 첫 번째 유력하고요. 거기에 동반되는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 대선 전략이다. 맞아요. 제가 그렇게 지금 보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 분명히 야권이나 이런 데서 격렬하게 저항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대선 아젠다가 되고 아니 북한의 핵을 막겠다는데 김정남 피살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? 저 잔악한 무도한 놈들을 그 분위기에 롯데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 대선 전략 아젠다로서 사드에 대한 격렬한 어떤 반응을 부추기겠다. 이런 의도도 분명히 전 있어 보이는 거예요. 일단 쌍피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야당 후보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주기를 막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용도로도 쓰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하는데 이 사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털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동북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극우 세력들 이런 자들이 득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본선에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북한에서 예를 들면요. 본선 게임에서 선거 한 5일 놔두고 간첩단 사건이나 또는 북한에서 뭐 노동미사일이나 쏘면 우리 군이 긴장감을 확 올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. 지금 또 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? 한미연합.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보상의 불안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요. 과거 통계에 따르면 5% 정도가 보수층으로 간다는 겁니다. 평균적으로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익이 사항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. 뭐 여담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인천공항 면세점이 작년 매출이 2조 3천억으로 세계 1위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루이비통은요 하루에 2억 원어치가 팔릴 정도라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중국인들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줄어들 거고 또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게 인천공항 같은데 민영화 하려고 엄청 노력했지 않습니까? 서비스 평가 세계 1위를 수년째 해오던 것을 뭐 그 민영화 시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거랑 사드 문제는요 그들의 정책하고도 안 맞아요.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에 안 맞는다고 국익이 안 되는 짓거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